파면이냐 복귀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윤 파면이냐 복귀냐 언제 결정되냐 4일 오전 11시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선고기일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뭔가 한참 터널인 것 같죠? 근데 터널 이 끝에 윤 탄핵 선고 4월 4일 오전 11시. 이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에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관심은 이제 이 터널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되는 거겠죠. 김종엽 위원님,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인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건데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거니까 그 어느 네. 누구도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켜보면 뭐 3월 13일 날 될 것이다, 14일 날 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 만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론이나 추정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추론이나 추정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내용을 네. 잘 모르는 것 같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혹시 그 당은 뭐 알고 있는 거 없냐고 네. 그렇게 사적으로 계속 서로들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질문을 물어보시는군요, 하거든요. 서로. 예, 그런 거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12월 3일 이후에 거의 넉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주가, 환율, 경제 성장, 그다음에 관세 전쟁, 북핵 문제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라 전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돼서 이게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뭐가 됐든지 좀 빨리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론은 헌법재판관들 8명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없다 보니까 말들이 더 무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 선고 전원일치 나올까? 법조계 사회 혼란 막으려 합의. 긴 평이 이거 이견 가능성 아니겠어? 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선고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랑 같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 상당 기간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5대3 뭐 교착설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4월 18일 가까이에 결국 선고를 내긴 내겠지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약간 갑작스럽게 4월 4일이라고 어제 성격 선고기일이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승훈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로 선고하겠다고 밝힌 거 이 자체에 좀 힌트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까지 오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된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국정 안정과 조기에 정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4월 4일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줄탄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4월 4일로 잡혔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구속 취소해서 보듯이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의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정말 4월 18일 임박해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하게 빨리빨리 사회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좀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4월 4일로 지정된 요 날짜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첫 번째, 결론은 일찍 났는데 이미 결론은 났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결정문 문구 조율 작업에 좀 상당 기간 좀 시일이 소요됐었던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앞선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두 대통령보다 상당히 좀 시일이 소요가 됐죠. 111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은 났는데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걸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 갈등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일각의 설처럼 교착 상태인 건 맞는데 그냥 안 되겠다. 어차피 더 논의의 진전이 없으니 그냥 결론 내자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교착 상태였지만 하지만 빨리 결론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극적으로 뭔가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한 세 가지 가능성, 세 가지의 좀 시나리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결론은 진즉에 나왔는데 요거 문구 조정하는 시간이 좀 걸린 거 아니겠냐. 근데 이게 자꾸 교착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4월 4일 발표합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격렬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예, 직감할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떨어진 거다. 교착인 이런 말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교착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은. 네. 일단 뭐 이준석 의원은 나는 뭐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이준석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 요거인 것 같아요. 교착이니 뭐니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어쨌거나 뭐 더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 있었지만 4월 4일로 바로 발표한 거 보면 이거 교착 아니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교착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다라고 볼 근거가 있다. 그 근거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네. 그 판결을 또 헌법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을 돌려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탄핵시킬 것이냐를 네. 논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원장, 최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요. 네.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재보궐선거 일정 이전에 만약에 결정이 내려져 버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의 근거는 봐라. 헌법재판소가 그냥 그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정들을 마치고 가느라고 그래서 결론이 4월 달에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4월 4일 날 판결하는 걸 보면 네. 그 이전에 얘기했었던 내부 갈등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주장에도 근거가 전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러니까 파면이냐 복귀냐 이 여부는 정치를 떠나서 나라의 굉장히 큰 사안인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정치권에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나서 그 부분들 좀 지나서 나중에 이 선고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4월 2일 오늘 이 치러지는 재보선이 끝나고 그리고 선고를 한다고 바로 발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5대 3이 나온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모든 봤는데 교착설이 나온 이유가 뭘까? 예, 결국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로 좀 미루기 위한 보수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감사원장 먼저 해라, 한덕수 총리 먼저 해라라고 하면서 이걸로 좀 신경전을 벌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지금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동 재판관의 의견이 전혀 달랐잖아요. 네. 결국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완전히 갈렸거든요. 이때 아마 갈등이 좀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대 3설이 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선고는 해야 되는 것인데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아마 선거 이후에 날짜를 잡았던 것 같고 5대 3이라고 하는 착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7대 1이나 8대 0으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되고 결국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도 어차피 식물 대통령이고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한 대통령에게
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2년간 맡긴다? 이건 정말 혼란 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파면으로 결정을 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1번, 2번, 3번을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이쪽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교착 상태가 있었던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보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뭐 합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1번 말고 2번과 3번은 교착 상태였는데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자꾸 이게 선고기일이 뒤로 늦춰지면서 나왔던 얘기가 교착설도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2번과 3번 만약에 교착 상태가 맞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죠. 그냥 아직도 사실 교착 상태인데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한덕수 대행 다시 탄핵한다 그러고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도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그냥 매듭 자르듯이 일단 이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희망을 갖고 있는 얘기도 있어요. 누구냐? 이종호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선고기일이 정해져서 흥문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용과 기각이 4대 4면 좋겠다. 이 얘기인 즉슨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기분 좋은 쪽으로 좀 이게 기분이 좋아요. 흥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4대 4면 좋겠습니다. 나는 4대 4로 기각이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꼭 4대 4가 아니더라도 일단 인용이 6이 안 되면은 기각인 거죠. 이거는 뭐 기각일걸이라는 전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에 들어가 본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되면 그 민영배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떠나지 네. 않습니까? 떠나게 되면 만약에 6명이 돼버리면 헌재가 거의 그냥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로 누구를 임명한다 할 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한덕수 대행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정부도 그 거의 무기력해지고 헌법재판소도 무기력해지니까 네. 야 우리가 모두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5대 3이 돼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발표를 하자. 그래서 이게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사실. 네. 높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원래 일찌감치 합의를 이루어 놓고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서로 이견이 좀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지 아니면 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각자의 양심대로 그냥 발표를 하자. 네. 이렇게 된 건지 뭐 알 수는 없죠. 네. 사실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 그것도 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개의 가능성 중에서 2번은 명확하게 지금 이 기각을 좀 예상을 하는 좀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느냐? 기각이라고 하면 그럼 윤 대통령 이 형사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성훈 변호사님. 뭐 형사 재판은 네. 이게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헌 물론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내란죄가 되는 것이고 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내란 행위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리고 대통령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을 때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란죄 형사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탄핵은 인용될 것이고요. 특히 법조인들이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 30년간 법조인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을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기각한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곽종근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뭐 경찰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조인이라면 다 8대0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 사실 보면서 나는 법조인인데 나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승훈 변호사님의 또 개인 의견이 또 같이 다 담겼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형사재판과 이 헌법, 이 헌재에서 하는 이 탄핵은 다르다. 사안이 다르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형사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연동이 돼서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3번이 있죠. 아까 사실 이승훈 변호사님은 나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교착 상태였었는데 그게 뭐 5대 3인지 뭐 6대인지 7대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교착 상태였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막판 결단을 내렸다. 근데 5대 3 교착설이 상당히 좀 세게 돌았던 이유가 5대 3은 한 명 차이로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요 결단이 내려졌다라는 얘기로 사실 많이 돈 거거든요. 요 얘기 박균택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예. 최근에 나 있는 소문은 예. 5대 3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다라고들 많이 예측을 했는데 네. 뭐 아마 3 쪽으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 뭐 조금 뭐 협조적이지는 않더라도 네. 뭐 완강하게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파면을 결국은 마지막에는 원칙으로 돌아오면서 좀 결과가 잘 합의가 됐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고. 네. 지금 이 박균택 의원은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5대 3 교착설을 약간 확신하는, 그러니까 거의 전제로 지금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5대 3이었는데 마지막에 원칙으로 돌아오면서 잘 합의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정말 파다했던 5대 3이 맞다고 하면 지금 이 뭐 박균택 이 의원의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6대 2나 뭐 8대 0이나 이런 쪽으로 인용 쪽으로 해서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능성은 김종국 최고위원님 5대 3이었으면 4대 4로 더 벌어져서 아예 그냥 발표하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거야 뭐 4대 4로 해서 아예 차라리 4대 4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9명이 된다 하더라도 한쪽은 5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 얘기들을 더 많이 4대 4로 되면 네. 아예 논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5대 3이면 시비가 좀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거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봐라 5대 3은 만약에 마은혁이 왔으면 6대 3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럼 네. 인용이 됐을 텐데 그 5대 3으로 해서 소수에 의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대 4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저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원래 다 결정돼 있었는데 시간을 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야 우리 결정 못 하겠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결정해서 이런 경우는 기각이 확실한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네. 아 알았어 이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한쪽으로 결론을 내줄게라고 갔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얘기죠. 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태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마은혁 변수 사라진 윤 탄핵 심판. 네. 8대 0, 6대 2, 4대 4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나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라고 확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중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염이 자란 박찬대 원내대표. 네,
파면을 8대0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길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대출 의원 4월 4일은 4대4로 4-4-4-4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성규 의원 4대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 5대3 뭐 교착설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4대4 얘기도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승훈 변호사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건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가 150명이냐 200명이냐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각하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런 정족수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각하밖에 없는데 네. 각하가 가능하냐?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왜 증거를 채택하냐라고 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본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도 다른 증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없고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고 판단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요. 두 가지 사유로 탄핵시켜달라고 했다가 한 가지를 뺐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각은 될 수 있지만 각하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조인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구구절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다 김용현 탓이에요. 이건 수방사령관 탓이에요라고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죠. 양심상. 그렇기 때문에 각하가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나 말고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인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거 뭐 아무도 모르죠라고 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8대0, 7대1, 6대2, 뭐 5대3 몇 대 몇이라고 보십니까?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보세요. 그 너무나 민감해져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무슨 정당의 대변인들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단정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맞아도 문제고 틀려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아하. 맞으면은 야 무슨 뭐 어떻게 내통하는 거야? 알았어? 헌법재판소 결과를 네. 미리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틀리면 자기가 하니까 틀린 거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자꾸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냥 분석은 가능하지만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는 안 하는 게 그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답을 일단 알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추정하는 것들이 현명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 그 지금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여론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아서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네요. 말씀처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분출이 되고 있지만 다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이유. 다음 키워드로 좀 짚어볼까요?